자, 그러면 이제 오늘 3일차 마지막 시간인데요. 자, 지금 제가 나눠드린 도면을 보면, 자, 여기에 표제란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표제란. 자, 이런 부분들을, 자, 도면에는, 자, KS 규격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면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윤곽선, 자, 두 번째 중심 마크, 세 번째 표제란. 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설계팀에 있지 않는 이상은 뭐 굳이 이런 것들 꼭 맞춰야 된다 이런 것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도면 작업을 한다면 이 정도는 좀 그 기본적으로는 알아둬도 나쁠 거 없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그런데 윤곽선 같은 경우에 윤곽선이나 중심마크 표제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보통 회사에서 다 만들어 놔요. 그래서 내가 작업할 때 이걸 다시 만들어서 쓸 일은 거의 없어요. 자, 근데 여기 중심마크나 윤곽선이나 표제란, 자, 이런 거 보면, 자, 우리 이제 여기 템플릿 있죠. 이제 템플릿, 자, 이런 것들 이제 그 어떤 것들인지는 아시겠죠? 자, 이런 템플릿들 보면 어떤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윤곽선 표제란 중심 마크, 자, 이런 것들을 아예 제공을 하는 그런 템플릿들도 있어요. 근데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쓸 건 아니고, 자, 여기를 그리면서, 자, 제가 이 표제란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이유는, 일단 문자와 선 그리기, 자, 선 그리기에 관련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근데 문자는 제가 지금 오늘 시간이 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시간이 되면 근데 문자는 조금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만약에 오늘 그 다 못하면 내일 오전에 하는 걸로 하고요. 어쨌든, 자, 윤곽선하고 표제란 중심 마크 얘네들을 한번 그려 볼 텐데요. 자, 새 파일 하나 열어볼게요. 새로 만들기. 새 파일 열어서 풀다운 메뉴 뷰에 줌에 전체 해야겠죠. 자, 풀다운 메뉴 뷰에 줌에 전체 하고요. 자, 이제 직사각형 명령으로 사각형을 그려볼게요. 직사각형. 자, 직사각형을 클릭하고요. 첫 번째 구석점 지정을 하라는데, 여기는 0, 0을 지정을 할게요. 0,0. 0,0을 지정을 하는 거는, 여기가 절대좌표로 0,0, 즉 여기 있는 좌표계 0,0을 기준하는 거죠. 0,0에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0,0 엔터. 자, 그리고 다른 구석점은 420,297. 자, 이렇게 지정을 해볼게요. 자, 420에 297. 자, 이 사이즈는 A3 사이즈죠. A3 사이즈예요. 420에 297. 자, 297 엔터. 자, 그러면 이제 화면에 420에 297짜리 가로가 420 그리고 세로가 297mm인 사각형이 그려졌어요. 그런데 얘는 용지 크기죠. A3의 용지 크기예요. 자, 그런데 용지 크기의 사각형이 이렇게 그려졌는데 얘가 윤곽선이 아니에요. 윤곽선은 여기에서 용지 크기에서 안쪽으로 10mm 들어와 있는 선이 바로 윤곽선이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간격 띄우기 10 엔터. 거리값 10mm. 자, 그래서 이 사각형을 안쪽으로 클릭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럼 바로 여기 두 번째 있는 이 선이 바로 윤곽선이 돼요. 자, 이 윤곽선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아까 제가 나눠드린 도면에는
여기 이 중심 마크가 이 안쪽 윤곽선 안쪽으로 들어오진 않았는데, 자 5mm, 자 윤곽선이 이렇게 5mm만큼 들어와서 그려지는 게 지금 개정된 중심 마크 표시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 5mm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까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다시 한번 간격 띄우기 하는데, 이번에 거리값은 5mm. 자 그리고 이제 이 안쪽에 있는 사각형 있죠. 안쪽에 있는 사각형 클릭해서 더 안쪽으로. 자 그러면 사각형이 총 3개가 생기는 거죠. 하나는 맨 바깥에 있는 사각형은 420에 297. 자 제일 먼저 그렸던 사각형이고, 중간에 있는 사각형은, 자 이 사각형을 간격 띄우기 10mm. 자 그리고 안쪽에 있는 사각형은 이 위에 있는 사각형을 간격 띄우기 5mm 한, 자 이 사각형. 자 그래서 420에 297 하나 만들어주고, 간격 띄우기 10mm, 그리고 그 간격 띄우기 10mm 한 거 5mm 더해서 사각형을 3개를 만들어주세요. 자 이렇게 만들었으면 선 아이콘을 클릭해서 이 맨 바깥쪽에 있는 이 종이 용지 크기 있죠. 용지 크기의 사각형 중간점과 중간점을 연결해 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쪽과 아래쪽을 연결을 시켜주면 돼요. 자 그리고 자 이렇게 선을 그려 놓고요. 자르기 클릭하고 모두 선택 엔터. 자 그래서 여기를 선택을 해서 다 안에 있는 부분을 지워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 안쪽에 있는 사각형과 맨 바깥에 있는 사각형, 이 2개를 선택해서, 그러니까 이 중간에 있는 사각형만 빼고는 이제 나머지 사각형들은 필요 없어요. 얘네들은 지워주세요. 자 이렇게 윤곽선과 중심 마크가 그려지게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여기다가 표제란을 좀 그려볼게요. 표제란은 좌측 하단, 아니 저 도면 우측 하단에 그려지는 게 원칙이고요. 자 이렇게 이제 제가 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우리 지금 배우고 이제 요새 많이 쓰는 거 있죠. 오늘 많이 썼던 거, 간격 띄우기.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자 표제란을 봤더니 여기 세로선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필요하네요. 5개가 필요하죠. 근데 거리값이 10mm예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자 간격 띄우기 거리값 10 엔터. 자 그리고 밑에 있는 선 선택해서 위쪽을 클릭해주고, 또 선 선택해서 위쪽 클릭해주고. 자 이렇게 하면 그려지긴 그려져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지금 필요한 거는 요 바깥에, 요 아래에 있는 요 선 하나예요. 그런데 얘네들 지금 옆에 있는 부분들까지 다 간격 띄우기가 되죠. 자 이렇게가 필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이렇게가 다 필요 없고 이 밑에 있는 선만 필요한데, 자 밑에 있는 선만 선택하려면 이 폴리선이라고 하는 속성을 없애줘야겠죠. 자 그래서 자 분해 명령을 이용해서 클릭을 해서 객체를 분해를 시켜줘야죠. 클릭하고 분해 명령 선택해서 객체 선택해주고 엔터. 자 그럼 이제 선 하나만 이렇게 선택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럴 때는 자 다시 한번 간격 띄우기, 그리고 거리값은 10 엔터. 자 그리고 밑에 있는 선 선택해서 위쪽을 클릭해주고, 자 밑에 있는 선 선택해서 위쪽, 밑에 있는 선 선택해서 위쪽 클릭. 자 이걸 5번 해주면 되겠죠. 자 하나 둘 셋 넷 5개, 5개 다 그려졌네요. 자 이건 이제 우리 편하게 그릴 수가 있네요.
자, 이번에는 세로선을 한번 그려볼까요? 세로선을 봤더니, 자, 한쪽으로 여기는 15mm, 그리고 10mm, 또 15mm, 또 45mm, 15mm. 자, 이렇게 거리값이 다 틀려요. 그죠? 거리값이 틀려요. 거리값이 틀려지는데, 어쨌든 간격 띄우기를 한번 해볼게요. 간격 띄우기 클릭해주고, 거리값 일단 15mm 엔터.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수직선 있죠? 수직선을 선택해서 왼쪽을 클릭해주면 되겠죠? 15mm. 자, 이번에는 봤더니 거리값이 10mm예요. 그럼 ESC 키 눌러서 명령 종료해야죠. 자, 명령을 종료하고 다시 간격 띄우기 들어가요. 거리값 이번에는 10mm 엔터. 자, 클릭해주고 왼쪽을 클릭해주고 10mm 이번엔 했는데 또 다음 그 거리값을 보니까 15mm예요. 또 틀려요. 그럼 ESC 키 눌러서 다시 한번 간격 띄우기 이번에는 15mm 엔터. 자, 클릭해서 왼쪽을 클릭해주고 자,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그 다음 간격을 봤더니 이번에는 또 45mm예요. ESC 키 눌러서 명령 종료하고요. 다시 한번 간격 띄우기. 자, 거리값 45 엔터. 자, 그래서 수직선 선택해주고 왼쪽을 클릭해주고 자,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남았어요. 마지막에 15mm. 자, 다시 한번 간격 띄우기 거리값 15 엔터. 자, 클릭해주고 왼쪽을 클릭해주고 자, 그리고 이제 불필요한 거 잘라주면 되겠죠. 자르기 엔터. 자, 그리고 저는 클릭해서 그냥 한꺼번에 잘라줄게요. 자, 이렇게 우리가 표제란을 그릴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저는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한번 써서 그려볼게요. 자, 여기를 하면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잘 보세요. 먼저 이 방법을 사용하려면 여기 있는 직교 모드를 켜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정확히 그릴 수 있어요. 직교 모드를 켜고요. 자, 이번에는 간격 띄우기가 아니라 복사라는 명령을 사용해 볼게요. 복사 명령을 사용해서 자, 먼저 가로선 밑에 있는 선 선택해서 엔터. 객체를 선택했으니까 자, 다시 한번 복사 명령 선택하고요. 밑에 있는 선 있죠? 밑에 있는 선 선택해서 자, 선택이 다 됐어요. 그러면 엔터. 자, 그럼 기준점, 기본점. 자, 그러니까 복사를 할 때 내가 어딜 잡고 복사를 하겠느냐. 보통은 우리가 이 객체상의 끝점이나 혹은 중간점 이런 데 잡았죠. 자, 그런데 잡지 말고 빈 공간 있죠. 빈 공간을 잡는 거예요. 빈 공간을 잡고요. 클릭하고요. 자, 그리고 내가 그리고자 하는 방향으로 쭉 올려놓고 10 엔터, 20 엔터, 30 엔터, 40 엔터, 50 엔터. 한 번에 내가 아까 그 간격 띄우기 같은 경우에는 물론 같은 거리값이면 10mm 지정하고 클릭해서 위쪽 클릭, 클릭해서 위쪽 클릭, 클릭해서 위쪽 클릭, 클릭해서 위쪽 클릭. 자, 이렇게 했죠. 근데 이 방법이나 지금 제가 복사 명령 선택하고 객체 선택해서 엔터. 자, 그리고 임의의 지점, 기준점을 여기 선의 끝점이나 중간점 잡는 게 아니라 임의의 지점, 아무것도 선과 관련이 없는 부분을 먼저 클릭해서 내가 그리고자 하는 방향을 위쪽으로 놓고요. 대신에 꼭 여기 이 직교 모드가 켜져 있는지 봐야 돼요. 직교 모드가 켜져 있으니까 자, 위쪽으로 놓고 10 엔터, 20 엔터, 30 엔터, 40 엔터, 50 엔터. 자, 이거는 간격 띄우기나 복사나 큰 차이가 없죠. 뭐 그렇게 어떤 게 많이 편하고 그런 게 없죠. 자, 그런데 일단 가로선은 다 그렸죠. 이번엔 세로선을 그려볼게요. 복사 명령을 이용해서 복사 명령을 클릭하고 세로선을 선택했어요. 선택하고 엔터. 자, 얘도 마찬가지로 선의 기본점을 자, 여기 선의 끝점이나 중간점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을 클릭해주고 내가 그리고자 하는 방향으로 먼저 마우스 커서를 위치를 시켜놔요. 자, 그리고 이제 자, 여기가 바로 0이 되는 거예요. 0. 그리고 여기 이제 15, 처음에 15죠. 15. 자, 그리고 여기는 거리값. 자, 10mm였죠. 간격이. 그러면 25. 여기가 기준이 되니까. 자, 15mm, 두 번째는 25mm, 세 번째는 자, 여기에 15를 더한 값 얼마? 40.
그리고 40에 45를 더한 값 85. 맨 마지막에는 85에 15를 더한 값 100. 자, 이렇게 누적거리 값이죠. 자, 여기를 기준해서 15, 25, 40, 85, 100. 자, 이렇게 입력해 주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자, 15 엔터, 25 엔터, 40 엔터, 85 엔터, 100 엔터. 자, 그랬더니 자, 이 방법은 훨씬 더 편하죠. 계속 이 간격 띄우기라는 명령은 거리값이 틀려졌을 때는 계속 명령 취소하고 거리값 다시 지정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이 복사라는 명령을 사용했더니 간단하게 이렇게 우리 할 수가 있었죠. 자, 우리 복사라는 명령 이용해서 사각형 그렸던 거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그런데 한 가지 틀렸던 게 하나가 있죠. 아까 우리 사각형 그렸을 때는 여기에 제가 복사를 명령을 선택을 하고 기준점을 여기를 잡았죠. 끝점을 잡았어요. 끝점을 잡았죠. 그런데 왜 여기는 기준점을 이 객체상이 아닌 자, 임의의 지점을 잡았을까요? 자, 여기를 잡아도 상관은 없어요. 자, 복사 명령 선택해서 객체 선택하고 기준점을 여기를 잡아도 상관은 없는데, 자, 이렇게 하다 보면 마우스 커서가 이쪽으로 가게 되면 여기 뭐 객체 스냅 중에 뭐 중간점이라든지 이렇게 얘네들이 걸릴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걸릴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여기를 기준점을 잡았다면 이 객체하고 전혀 상관없는 여기 끝까지 놓고 사용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객체 선택하고 기준점을 여기를 아무데나 잡아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여기에서 가는 위치는 똑같으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객체 스냅에 안 걸리는 부분으로 제가 위치를 지정하려고, 그래서 임의의 지점을 잡고, 자, 15 엔터, 25 엔터, 40 엔터, 85 엔터, 100 엔터, 엔터. 자, 그리고 자르기로 여기를 싹 잘라주면, 자, 이렇게 우리가 그려줄 수가 있죠. 자, 대신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선 하나만 그려볼게요. 선 하나만. 지금 우리 직교 모드 켜져 있죠? 자, 일단 임의의 지점을 클릭하고 직교 모드가 켜져 있으니까 직교 모드를 잠시 동안 해제를 해보죠. 잠시만. 끄는 게 아니라, 직교 모드를 오프 시키는 게 아니라 잠시만. 어떻게? 쉬프트 키를 눌러주면 잠시 꺼지죠. 쉬프트 키를 눌러주면. 자, 그리고 손가락을 떼면 다시 직교 모드가 켜지고. 자, 쉬프트 키를 눌러서 잠시 꺼서, 자, 경사선을 하나만 만들어 볼게요. 경사선 클릭. 길이는 상관없고요. 경사선 하나 만들었어요. 자, 제가 복사와 간격 띄우기로 차례로 50mm씩 한번 거리값을 지정을 해볼게요. 먼저 복사부터. 복사 클릭하고 객체를 선택하고요. 엔터. 자, 얘는 뭐 여기 끝점을 잡아도 어차피 뭐 객체에 걸릴 거 없으니까 아무데나 잡아도 되겠죠. 저는 여기 끝점을 잡아 볼게요. 끝점 잡고, 자, 50mm 엔터. 자, 50mm. 자, 그리고 이번에는 간격 띄우기로 거리값 50 엔터. 자, 그리고 이 간격 띄우기 할 객체 선택해주고, 자, 왼쪽을 클릭해주세요. 왼쪽 클릭. 자, 저는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자, 지금 여기 보이는 초록색 선은 간격 띄우기 한 선이고요. 얘는 노란색 선은 복사 명령을 사용한, 자, 근데 거리값은 둘 다 50이에요. 50을 줬어요. 그런데 자, 치수를 줬을 때 수직거리 혹은 제가 수평거리, 수직거리를 줬으면 수직거리가 되겠죠. 근데 제가 지금 수평거리로 줬더니 수평거리가 50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는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자, 간격 띄우기 한 이 거리값 있죠. 간격 띄우기 한 거리값은 평행하게 이 경사선과 평행하게 50이라는 거리가 나와요. 자,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평행한 거리가 필요할 때도 있고 수직이나 수평한 거리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자, 복사라는 명령은 이렇게 평행한 거리로는 안 나와요. 이런 거리값은 안 나와요. 얘는 반드시 이렇게 우리가 필요할 때는, 이런 거리값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간격 띄우기를 해줘야 돼요. 경사선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수직거리나 수평거리가 필요할 때는 직교 모드를 켜고, 자, 그리고 여기에 복사라는 명령을 사용하면 되고요. 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때에 따라서 꼭 우리가 얘네들을 항상 뭐 복사 명령, 항상 간격 띄우기 얘네들을 사용해주면 안 돼요. 특히나 이런 그 경사가 진 선일 경우에는. 자, 그러면 이거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자, 선을, 자, 선 하나, 그리고 좀 떨어진 부분에 수직선 하나, 그리고 여기 교차하는 선 하나. 자, 이렇게 선 3개를 한번 그려보세요. 자, 선이 그려졌나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제가 연결을 하려고요. 여기를 직각을 만들고 싶어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자, 이 부분하고 이 끝부분, 이 부분, 그리고 여기 이 끝부분 직각을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자, 여기는 끝부분은 여기는 잘라내기로 잘라주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는 짧은 부분은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자, 우리가 아는 방법으로는, 자, 우리가 아는 방법을 이용해 볼게요. 먼저 자르기에 전체 선택해서 여기를 클릭해주면 여기는 쉽게 이렇게 직각을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는 자르기로 안 되죠. 그럼 어떻게? 자, 선 중에 하나, 뭐 둘 중에 아무거나. 자, 저는 위에 있는 선을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위에 있는 선 선택해서, 자, 그립을 잡는 거예요. 그립을 잡아서 쭉 당겨서 길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기보다, 자, 이 선이 여기에 연장할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연장이라는 명령 선택해주고 엔터. 자, 그리고 클릭해서, 자,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면 되죠? 자르기가 있죠. 자르기 클릭해서 엔터. 그래서 클릭해주고. 자, 이런 방법이 있죠. 우리가 배운 방법으로는. 자, 그런데 이거보다도 훨씬 더 간단한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가 아니고 2개죠. 2개. 2개가 있는데, 자, 바로 자, 이 아이콘 무슨 아이콘이죠? 못깎기 아이콘이죠. 못따기 아이콘이죠. 못깎기나 못따기로 얘네들을 직각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연결을 시켜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연결한다기보다는 직각을 만든다라는 게 맞는 거죠. 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는 R 값이죠. 자, R 값이죠. 그리고 여기는 D 값이죠. D1 그리고 D2. 자, 이 2개의 값이죠. 자, 얘네들을 다 값을 0을 주는 거예요. 0을 주는 거예요. 반지름 값을 0을 주면 D값 D1, D2를 0을 주면, 그런데 여기 이 못따기 같은 경우에는 값을 2개를 줘야 되니까 한 번 더 작업을 해야 되죠. 그래서 보통은 이 못깎기로 작업을 많이 하는데, 자, 한번 해보죠. 자, 못깎기 클릭해서 먼저 반지름 값을, 밑으로 가는 방향키에서 반지름 값을, 아까 우리 이 새 파일을 열었더니 반지름 값이 초기화 됐네요. 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굳이 0 지정 안 해도 되겠죠? 자, 그냥 엔터 치고요. 자, 먼저 여기 아래에 있는 이 삐져나온 선들부터. 자, 그 대신에, 자, 그 없어져야 될 부분 있죠. 없어져야 될 부분을 클릭하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부분을, 남겨야 될 부분을 먼저 클릭해 줘야겠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못깎기에 클릭했더니 제가 새 파일을 열었더니 얘는 기본값이 지금 트림 모드에, 자르기 모드에 반지름 값이 0이 돼 있어요. 그럼 제가 0을 따로 입력 안 해도 되겠죠.
자, 대신에 지금 여기 두 번 작업해야 되니까 요것만 자, 밑으로 가는 방향키에서 다중 클릭해 주고요. 자, 남겨야 될 부분 클릭해 주면 자, 불필요한 부분이 없어지죠. 그리고 자, 여기도 남겨야 될 부분 클릭해 주면 얘네들이 연장이 돼요. 서로 연장이 돼요. 하나만 연장이 되는 게 아니라 서로 두 개가 다 연장이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묶깎기 반지. 자, 두 개를 사용해야 되니까 저는 다중. 자, 밑으로 가는 방향키 눌러서 다중 요것만 선택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클릭했더니 선이 끊어져요. 그리고 자, 클릭했더니 연장이 되고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 다중 뭐죠? 못따기도 마찬가지예요. 못따기. 자, 여기 거리값이 0으로 돼 있네요. 얘도 거리값이 0으로 돼 있으니까 그냥 클릭해 주면 되겠죠? 클릭해 주면 못따기도 마찬가지로 클릭해 주면 이렇게 연장이 되고 잘라내기가 되고. 자, 우리가 이렇게 못따기나 못깎기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이런 선들을 정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